드라큘라 하면 그냥 공포소설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사실 브램 스토커의 이 작품은 그 이상이에요. 정말 혁신적인 스토리텔링 기법의 정수를 보여주는 걸작이거든요. 이 소설이 어떻게 그냥 순서대로 흘러가는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 독자들을 사건 한가운데로 확 끌어당기는지 그 독특한 구조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이야기는 바로 이 불길한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조너선 하커라는 인물이 던지는 질문이죠. 평범한 출장길이 어떻게 끔찍한 모험으로 변해가는지 이 한 문장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업무라고 생각했던 일이 점점 암울한 현실이 되어가는 바로 그 순간인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지는 지점인데요. 이 소설은 보통 소설처럼 이야기가 쭉 이어지질 않아요. 작가가 친절하게 다 설명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뭐랄까, 요즘 영화로 치면 파운드 푸티지 기법이랑 비슷해요. 여러 조각난 문서들을 던져주고 우리가 그걸 보면서 사건 파리를 재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인 우리가 직접 탐정이 돼서 이 증거들을 하나하나 맞춰봐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서들이냐고요? 보시면 개인 일기, 사적인 편지, 또 배의 항해 일지, 의사의 진료 기록, 심지어 신문 기사 스크랩의 전보까지 정말 다양하죠? 제각기 다른 사람의 시점에서 쓰인 이 자료들이 마치 모자이크 조각처럼 하나로 맞춰지면서 끔찍한 진실 하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간체 소설의 진짜 매력이죠. 자, 그럼 첫 번째 핵심 증거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바로 트란실바니아로 출장을 떠난 젊은 변호사 조너선 화커의 일기입니다. 그의 기록이 바로 이 모든 끔찍한 사건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초반부터 공포 분위기가 서서히 만들어지는데요. 바로 허커의 여정을 보는 현지인들의 반응 때문이에요. 허커 본인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지만 우리 독자들은 직감적으로 알죠. 아, 이 사람 지금 뭔가 엄청 위험한 곳으로 가고 있구나 하고요. 정말 효과적으로 불길한 징조를 보여주는 시작인 셈입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하커는 깨닫게 되죠. 자기가 손님이 아니라 죄수였다는 걸요. 드라큘라 성에 완벽하게 갇혔다는 그 끔찍한 사실을 말이에요. 신이시여 도와주소서. 이 절망적인 외침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공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제 무대는 저 멀리 트란실바니아에서 영국으로 옮겨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공포가 어떻게 여러 인물들의 기록을 통해서 영국 땅으로 퍼져나가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이때 영국에서는 동시에 두 가지 인상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루시 웨스트라라는 여성이 원인 모를 기이한 병을 앓기 시작하고요. 목에서 핀으로 찌른 듯한 작은 붉은 점 2개가 발견되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선원 하나 없는 유령선이 해안으로 밀려와요. 조타수는 죽은 채로 탈연에 묶여 있었고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두 사건, 과연 어떻게 연결될까요? 자,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8월 초에 유령선 데메테르호가 해안에 도착하죠. 그리고 바로 그 무렵 루시의 몽유병과 쇠약 증세가 점점 심해져요. 나중에 발견된 항해 일지에는 키 크고 마른 남자가 선원들을 스토킹했다는 기록이 나오고요. 결국 9월 루시는 사망합니다. 유령선의 도착과 루시의 비극적인 죽음, 그 둘 사이에 끔찍한 연결고리가 드러나는 순간이죠. 배에 실려온 보이지 않는 공포가 마침내 영국에 상륙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반 헬싱 교수가 등장합니다. 이 모든 미스테리를 풀 열쇠를 쥔 인물이죠. 그는 딱 보고 깨닫습니다. 아, 이건 현대 과학이나 의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다. 해답을 찾으려면 오히려 고대의 민간 전승, 즉 미신을 파고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죠. 이성과 과학이 초자연적인 공포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반 헬싱이 내놓은 해답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언데드. 살아있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죽지도 않은 존재. 한 번 공격하고 죽는 벌과 달리 공격할수록 더 강해지는 노스페라투. 그들이 싸워야 할 적은 그냥 괴물이 아니라 바로 이 죽음의 법칙 자체를 거스르는 존재라는 거죠. 이 개념이 등장하면서 싸움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초자연적인 규칙을 이해해야만 이길 수 있는 싸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미신 취급받던 것들이 이제는 아주 실용적인 무기가 되는 겁니다. 반 헬싱은 전설 속에 나오는 뱀파이어의 약점들을 하나씩 모으기 시작하죠. 마늘, 십자가나 성물,
햇빛, 흐르는 물, 심장에 박는 말뚝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괴물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 거예요.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구체적인 전략을 가진 싸움이 시작된 거죠. 이제부터 이야기는 그야말로 숨막히는 추격전으로 바뀝니다. 드라큘라가 런던에 완전히 자기 세력을 구축하기 전에 그의 은신처를 먼저 찾아서 파괴해야만 하는 거죠. 이건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요. 이 추격전의 핵심이 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50이에요. 이게 뭐냐면 드라큘라가 런던 곳곳에 숨겨놓은 트란실바니아 흙 상자의 개수입니다. 이 흙이 있어야만 드라큘라가 힘을 회복하고 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자들은 그의 생명줄인 동시에 그를 잡을 수 있는 가장 큰 약점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영웅들의 계획은 아주 명확하고 전략적입니다. 첫째, 50개의 상자를 모두 찾아낸다. 둘째, 성스러운 물건으로 각 상자를 정화해서 드라큘라가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렇게 그의 발을 묶어서 마지막 은신처로 몰아넣고, 셋째, 거기서 괴물을 완전히 파괴한다. 드라큘라의 강점이었던 수많은 은신처를 역으로 이용해서 덫으로 만드는 아주 영리한 계획이죠. 결국 런던에서 궁지에 몰린 드라큘라는 자기 고향 트란실바니아로 도망칩니다. 이제 무대는 다시 그 시작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영웅들은 드라큘라가 자신의 성, 그 절대적인 안전지대로 돌아가기 전에 그를 붙잡아야만 합니다.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추격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순간인데요. 마침내 드라큘라의 관을 발견했을 때 해가 거의 다 지고 있었어요. 드라큘라의 눈이 지는 해를 보면서 증오가 승리감으로 바뀌는 그 찰나. 그는 자기가 이겼다고 확신했겠죠. 정말 이대로 모든 게 끝나는 걸까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조너선과 퀸시의 칼이 그의 목과 심장을 꿰뚫습니다. 그러자 그의 온몸이 순식간에 먼지로 부스러져서 사라져버리죠. 길고 길었던 악몽이 마침내 끝나는 정말 극적인 최후입니다. 결국 드라큘라는 단순히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흩어진 기록들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힘을 합쳐서 거대한 악에 맞서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독특한 구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악몽의 조각들을 맞춰나감으로써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가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가 하고 말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